대한민국 경제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거대한 신호탄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라는 전환점입니다. 언론들은 연일 경기 부양의 서막이 열렸다며 장밋빛 희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 규모는 국가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생산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고작 금리 조금 내린다고 이 짓누르는 빚의 무게가 단숨에 사라질 리 만무합니다. 즉, 이번 금리 인하는 경제를 살리는 치료제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우리 경제가 위독하다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달콤한 사탕 발림 속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디어 금리가 인하된다는 속보에 가슴 쓸어내리며 안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뉴스에서는 마치 경기 부양의 결정적 신호탄이자 희망의 시작이라며 연일 떠들썩합니다. 미국 연준이 피벗을 시작했고 한국은행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지긋지긋했던 고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예전처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대다수 국민들은 굳게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우리는 모두 속았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때 실제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가장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금리란 아주 쉽게 말해 자본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즉 이자율을 뜻합니다. 이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장을 증설하고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하게 됩니다. 개인들 역시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지갑을 엽니다. 시중에 돈이 돌고 경제 혈관이 뚫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수없이 봐왔던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금리 인하 소식을 무조건적인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조만간 경제가 부활하고 집값도 다시 폭등하며 이 고통스러운 불황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세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금리 인하 시그널은 결코 희망의 서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기 직전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마지막 기만 전술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섬뜩한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성장 고착화라는 셈입니다. 저성장이란 경제 엔진이 식어 성장이 멈춘 식물인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혀 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피 같은 월급은 2년 동안 고작 1%에서 2% 오르거나 그마저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반면 장바구니 물가는 매년 5%, 10%씩 폭등합니다. 대출이자 몇 푼 줄어든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빈곤의 토수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저 단순한 일시적 경기 침체 따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호라는 거대 함선의 심장 엔진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 붕괴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는 차라리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공포스러운 급락 뒤에는 다시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반등의 희망이라도 존재했단 말입니다. 허나 이번 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암흑의 긴 터널 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하냐고요?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가올 2026년. 아니, 향후 10년, 20년을 버텨낼 필살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뉴스에 취해 안심하고 있다가는 정말 벼락거지가 되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결코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과거 시장을 살렸던 금리 처방이 도대체 이번에는 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지 그 살벌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한폭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여버린 막대한 부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국가가 1년 내내 벌어들이는 총액을 이미 넘어선 세계 최고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나라 전체의 연간 총소득을 경제 용어로 GDP라고 하죠.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몽땅 털어넣어도 이 빚더미를 청산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비유를 해보죠. 100kg짜리 엿기를 죽을 힘을 다해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고작 1kg을 덜어줬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깃털처럼 가벼워지겠습니까? 천만에요. 여전히 99kg의 살인적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찔끔 내려가 봤자 갚아야 할 원금 폭탄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대출 빚장을 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은행 문턱을 넘으려면 내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 못하면 금리가 바닥을 쳐도 돈 한 푼 빌릴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금리 내렸다고 흥청망청 대출 당겨서 집 사고 투자하던 B2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끔찍한 두 번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끓어오르는 기현상이 터졌습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칭합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실체는 섬뜩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경기 침체인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폭등인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덮치는 그야말로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죠. 통상 경기가 죽으면 물가도 같이 꺾이는 게 정상입니다. 지갑을 닫으니까요. 허나 지금 마트에 가보십시오. 사과 한 알에 무려 1만 원입니다. 외식 한 번에 수만 원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건 예사실입니다. 내 월급 빼고 싹 다 오른다는 비명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판국에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간 물가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조차 금리를 건드리더라도 살얼음판 걷듯 극도로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드라마틱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뇌관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 자체가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리는 중국이라는 매머드급 시장에 수출을 쏟아내며 폭발적인 고속 성장을 질주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같은 주력들이 글로벌 시장을 제패했었죠. 허나 이제 중국은 고객이 아닌 목을 조여오는 경쟁자로 돌변했습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까지 겹치며 생산 인구는 급감하고 부양할 인구만 폭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될 거라는 기대는 달콤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기초 체력이 박살난 환자에게 진통제만 놔준다고 중병이 낫지 않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금리 카드가 왜 무용지물인지 간파하셨다면 이제 그 여파로 우리 삶이 어떻게 뒤집힐지 직시할 차례입니다. 저성장이라는 차가운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공포를 의미하는지 정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1%. 이 처참한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적나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가 서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상 심장 박동이 멈췄다는 성장의 사망 선고입니다. 경제라는 파이의 크기가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터질까요? 누군가의 몫이 커지려면 반드시 타인의 몫이 깎여 나가야만 합니다. 이걸 바로 제로섬 게임이라 부르는데요. 적나라하게 말해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잔혹한 구조입니다. 당장 피부로 느껴질 첫 번째 타격은 여러분의 월급 통장입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벌써 수년째 연봉이 동결되거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올라도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을 결코 따라잡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질 임금이라는 냉혹한 지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핵심만 찔러 말씀드리면 물가 거품을 걷어내고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구매력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성적표입니다. 가령 월급이 10% 올랐는데 물가가 15% 폭등했다면
장부상 숫자는 늘었을지 몰라도 실제 구매 능력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실태입니다. 명목상 급여 통장에 찍힌 돈이 늘었음에도 마트 계산대 앞에서 느껴지는 박탈감이 더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믿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월급이 자동 인상되는 건 아니며 오히려 물가 폭탄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일자리의 질이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생존 전략 차원에서 보면 명백해집니다. 파이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데 시장 경쟁은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업의 선택지는 단 두 가지. 비용 절감이냐, 생산성 혁신이냐 뿐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쳐내는 가장 손쉬운 타깃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문은 닫히고 계약직이나 임시직 같은 위태로운 고용 형태만 기형적으로 급증합니다. 경영 위기 신호가 켜지면 대량 해고가 일상화되는 구조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단골 소재죠. 생산성 측면도 암울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거대한 자동화 물결이 밀려오면서 단순 노무직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거엔 땀 흘려 일하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존재했습니다. 허나 지금의 저성장 시대는 그 사다리 자체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극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집니다. 성장의 과실은 극소수가 독점하고 대다수 서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잔혹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과 고용 쇼크를 짚어봤으니 이제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이자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시장을 정밀 타격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꺾이면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라 베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야말로 우리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고도 성장과 인구 폭발을 연료 삼아 미친 듯이 질주해왔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불패라는 맹신이 탄생했죠. 집만 사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이는 명백한 착각이자 환상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부동산 불패 신화로 부를 축적했고 우리에게도 그 낡은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강요했습니다. 허나 경제 성장이 멈추고 인구 절벽이 현실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값 우상향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매수 주체가 소멸해가는데 집값이 폭등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이고 잔인한 수요와 공급의 철칙입니다. 물론 서울의 초핵심 노른자 땅은 최후의 보루처럼 버틸지도 모릅니다. 수요가 끊임없이 집중되니까요. 허나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이미 붕괴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집을 매도하고 싶어도 받아줄 매수자가 전무한 공포스러운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전국을 휩쓸었던 영끌 열풍을 기억하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플레버리지를 일으켜 아파트를 사들였던 그 광기. 그때 무리하게 막차를 탄 분들은 현재 살인적인 고금리 폭탄의 비명을 지르고 자산 가치까지 폭락하는 최악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집값은 요지부동이니 탈출구조차 봉쇄된 진퇴양난입니다. 금리만 인하되면 부동산이 다시 폭등할 것이라 헛된 희망을 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강력히 경고했듯 지금의 금리 인하는 과거와 같은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대출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시장을 떠받칠 청년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가 우리의 소름 끼치는 미래를 예고합니다. 짐작건대 파국이 닥칠 것입니다. 1909, 10년대 초반 일본 열도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끝을 모르고 폭주했습니다. 너도 나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아파트와 땅을 사재기했죠.
허나 어느 순간 거대했던 거품이 굉음을 내며 터졌습니다. 본질 가치를 넘어선 탐욕의 가격표가 찢겨나간 것입니다. 그 후 일본 집값은 무려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단순한 거주 공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하나만 믿고 전 재산을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결국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뒤집혔는데도 낡은 투자 공식을 답습한 대가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은 파멸의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붕괴 시그널까지 짚어보며 현재 경제 상황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인지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환상만 믿고 무방비 상태로 버틴 분들은 앞으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가혹한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축적했느냐가 전부였습니다. 자산의 거대함이 곧 부의 절대적인 척도였던 것입니다. 10억 원을 모으면 부자, 100억 원을 모으면 거부라 칭송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대중은 어떻게든 거액의 종잣돈을 확보해 부동산과 주식에 쏟아붓고 자산을 팽창시키려 했습니다. 허나 지금 당장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생존 열쇠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의 덩치보다 매달 얼마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느냐가 훨씬 중요해진 긴급 상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겠습니다. 사막에서의 생존 법칙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는 오아시스를 찾아 헤맸습니다. 오아시스란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존재하는 거대한 물웅덩이죠. 한 번만 발견하면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이제 오아시스는 말라 버렸습니다. 대신 우리는 스스로 우물을 파야만 합니다. 비록 솟아나는 물줄기는 미약할지라도 절대 끊기지 않는 샘물을 확보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했다 해도 매달 유입되는 현금이 없다면 결국 그 아파트를 야금야금 헐어서 생존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집값 정체 시 자산은 급속도로 쪼그라듭니다. 허나 매달 300만 원씩 꾸준히 꽂히는 수입이 있다면 자산 규모가 작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왜 결정적인지 3가지로 긴급 진단하겠습니다. 첫째, 살인적인 물가 상승을 견딜 수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아도 지속적인 수입이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최선은 내 수입 또한 물가 폭등에 맞춰 증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둘째, 심리적 안정이 찾아옵니다. 자산, 가치가 요동치는 변동성에 더 이상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집값이 곤두박질 쳐도 매달 꽂히는 현금이 있으니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미래를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매달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향후 생활을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초불확실성 시대에 이것은 실로 막강한 무기가 됩니다. 자산을 맹목적으로 불리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바야흐로 현금 흐름 창출의 시대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즉시 깨달은 자만이 향후 닥쳐올 경제 혹한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줄 같은 현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할지 다음 장에서 정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의 중요성은 인지했으나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가 여러분의 생존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즉각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 속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현금 흐름의 원천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허나 경고했듯 평생 직장의 신화는 이미 붕괴되었고 고정급여는 인플레이션만큼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본인의 시장 가치를 끊임없이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현 직무에서 대체 불가능한 압도적인 전문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혹은 시장이 원하는 신기술을 습득하여 몸값을 비약적으로 높이십시오. 사측에서 이 인재의 이탈이 곧 위기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하고 연봉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특히 지금 긴급히 주목해야 할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장입니다. 이 분야의 성장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관련 인재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지금 당장 착수하십시오. 퇴근 후와 주말을 쪼개서라도 치열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유튜브 등 무료 정보가 범람하는 지금, 더 이상 정보 부족은 핑계가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반드시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기업의 경영 악화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급여 외에 추가 현금 흐름을 창출하십시오. 본인의 재능과 실무 경험을 자본화하여 수익을 낼 루트를 발굴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진입, 온라인 강의 개설, 혹은 주말, 부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초기 수익은 월 10만 원, 20만 원 수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미세한 현금 흐름들이 결집되어 거대한 자산의 강을 이루게 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물가가 5% 뛰면 내 가치는 10% 올리겠다는 사생 결단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려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막연한 희망 고문에 빠져 행동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도태되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십시오. 본인의 가치를 증대시켜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첫 번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땀 흘려 버니 자본을 어떻게 방어하고 증식시킬 것인가? 그 구체적 전술을 다음 장에서 긴급 분석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몸값을 올려 소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확보한 자금을 과연 어디에 투입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공격적인 투자의 골든타임은 끝났습니다. 바야흐로 철통같이 방어하는 생존 투자가 필수입니다. 과거 저점 매수 후 고점 매도라는 시세 차익 전략이 통했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자산 가격 폭등세가 멈춘 지금 이런 구시대적 접근은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 치명적 뇌관입니다. 대박의 환상을 웨다가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피난처는 바로 배당주입니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 시스템에 올라타야 합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고배당주야말로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장에서도 확실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주가와 무관하게 꽂히는 이 현금 파이프라인이 불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필수 소비재 섹터를 보십시오. 식음료나 생필품처럼 없으면 살 수 없는 재화를 다루거나 전기와 가스, 그리고 통신망 같은 국가기관, 산업망을 쥐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경제 한파 속에서도 압도적인 매출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생존을 위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다음 핵심 전략은 기축 통화인 달러 확보입니다. 국가 경제가 휘청이면 자국 화폐의 가치는 급락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달러는 글로벌 위기 심하다 폭등하는 최후의 안전 자산입니다. 공포가 지배할 때 자본은 달러로 쏠립니다. 매달 급여의 일정 비율을 달러로 환전해 축적하는 달러 적립만이 자산 붕괴를 막는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구조 조정이 시급합니다. 수입 증대만큼 현금 유출을 틀어막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바로 악성 부채 상환입니다. 특히 고금리의 신용대출과 카드로는 즉시 청산해야 합니다. 복리의 마법이 빚폭탄이 되어 순식간에 재정을 파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줄줄 새는 고정비 누수를 차단하십시오. 방치된 구독료나 습관성 카페인 섭취, 과시용 소비를 냉정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격언은 진리입니다. 작은 구멍을 막는 것이
거대한 부의 차이를 만듭니다. 소득 증대와 방어적 투자, 그리고 긴급 처방인 지출 통제. 이 세 가지 전략은 반드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단 하나라도 빠지면 위기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축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이 경제 혹한기를 돌파할 생존 동력이 확보됩니다. 지금까지 강조한 세 가지 생존 전략을 요약합니다. 본인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소득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확보된 자본을 안전 자산에 투입해 확실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커팅해 자산을 방어하는 것. 이들은 결코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제 방어막입니다. 소득이 증가해야 투자 시드머니가 확보되고 투자 수익이 누적돼야 심리적 공황을 막습니다. 철저한 지출 통제는 곧 추가 투자 여력으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만 목전에 닥친 초유의 복합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직설적으로 경고합니다. 우리 앞의 경제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종류의 경제적 재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통용되던 생존 공식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무참히 도태되는 것이 냉혹한 시장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반전의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그 기회는 철저하게 준비된 자에게만 포착될 뿐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있을 때 묵묵히 칼을 갈며 준비하는 자만이 끝내 생존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이 생존 로드맵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경제 학습과 가혹한 자기 검열, 소비 본능을 억제하는 인내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오직 이 길만이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고 이 참혹한 불황을 돌파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현실을 냉철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나 기업 따위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란 믿음은 망상입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기대, 경기가 곧 살아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근거가 빈약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달콤한 장밋빛 뉴스에 철저히 속아왔던 겁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할 골든타임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막연한 호재만 기다리며 침몰할 수도 있고 냉혹한 현실을 수용하고 치열하게 전쟁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자만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긴급 진단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희망 고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결론은 소름 끼칠 만큼 명확합니다. 거대한 자산 규모보다 당장 숨통을 틔워줄 현금 흐름이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내 몸값을 극대화하고 자산을 방어하며 쓸데없는 지출을 과감히 잘라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생존의 절대 원칙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위기 속에서 어떤 경제적 짐을 짊어지고 버티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현실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 지독한 저성장의 늪에서도 실제로 돈을 쓸어 담는 승자들의 공통 분모를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필승법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이런 급박한 경제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포착하여 기회를 잡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하셔야만 핵심 정보가 담긴 다음 영상이 공개되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급변하는 이 냉혹한 세상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